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반쪽이었던 가족들을 역경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인생에 달린 중요한 순간을 직면하게 만든 건데요.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전 아직 60대 중후반 여성인데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청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어릴 적 알았던 삼출성 중이염 때문에 그랬죠. 제가 7살인가 8살 때 감기를 심하게 앓았는데 그 후로 소리를 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이에 삼칠액이 고여서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드는 거래요. 우선 항생제를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3개월 이상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귀가 크면서도 말썽인 거예요. 난청이나 중이염이 가끔씩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중이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게 귀만 아픈 게 아니라 두통, 이명에도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민한 사람이었는데요. 워낙 예민한 사람이라 연애하기도 힘들었는데 집안 어르신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으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더더욱 귀 관리가 힘들어졌어요. 또 먹고 살기 바빠지면서 제 청력은 서서히 엉망이 되어갔죠. 시간이 훌쩍 지나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며느리가 성격도 좋고 싹싹한 것도 모자라 안과 의사라고 하니까 이만한 며느리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허락했었고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들도 만나보니까 이야기도 잘 통해서 식을 올렸는데요.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에 개헌했었기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져 보였었어요.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개헌하기 위해 대출 끼고 개헌했다곤 하지만 그것도 참 기특해 보였죠. 똑똑한 아이니까 가정을 잘 꾸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애들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 당시에 중이염을 엄청 심하게 앓았어서 남편의 제안으로 이것저것 검사를 좀 해봤더니 제가 비인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할 겸 도움 좀 받을 겸 가족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날따라 며느리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실 병원 운영하기가 힘들어져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쪽이 위치가 안 좋은지 이상하게 환자가 많이 없어요. 에휴, 거기다 대고 시모가 암 걸렸다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랬죠. 며느리가 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대꾸하고 말았어요.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비인도암이라는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 이게 방사선 치료만 잘 받으면 된대. 괜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며느리 네 병원 운영에 집중해라. 제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하고 넘겨버렸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남편이 급발진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됐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이랑 보상금이 있었지만 그게 위로가 됐겠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이렇게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고 귀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전화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만나서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간 좀 내주라.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라서 그래. 엄마 집에 있으면 와이프랑 같이 가도 돼? 아들 녀석이 이러길래 그때가 주말이라 마침 집에 있어서 지금 와서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몇 분 뒤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들을 통보하는 거예요. 어머님, 개원한 병원이 망해서 처분을 하게 됐고 빚만 남게 됐어요. 그 빚 갚느라 신혼집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엄마, 어차피 아빠도 돌아가셔서 집에 안 계시니까 우리도 돌봐드릴게. 안 그래도 엄마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혼자 살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병원이 망했다니. 며느리가 저번에 병원 위치가 안 좋아서 환자가 없다고 하더니 진짜로 망한 게야? 아, 세상에. 그럼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신혼집을 팔아야 한다는데 어쩌겠냐. 아들 말대로 저 혼자 살면서 여러모로 허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아들도 돕고 싶어서 같이 살자고 했죠. 그 뒤로 아들이랑 며느리가 신혼집을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은 다음에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전 당연히 아들이랑 며느리가 절 돌봐주겠다고 했고 신세진 입장이니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면 전화통화를 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의외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부탁을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가면서 자리를 피했었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 깜짝 놀라서 급히 받았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통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워지니 답답한 마음에 바로 아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죠. 아들아, 잠깐 와서 이 통화 좀 대신 받아줄 수 있어? 상대방이 너무 작게 말하니까 잘 안 들려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지금은 내가 좀 바빠서 못 받아줄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 걸어줄 테니까 문자로 이야기하라고 해. 엄마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말하면 되잖아. 아들이 이러는 순간 서운함과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전화 한 통 받아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에서 나와서 부엌으로 가려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부탁했었는데요. 아가, 혹시 시간 좀 있니? 내가 통화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네가 대신 받아줬으면 좋겠어. 급한 전화인 것 같은데 네가 대신 대답 좀 해줘라. 어머님, 지금 엄마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거든요. 급하게 일 좀 처리해달라고 해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래. 네가 바쁘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이 사람한테는 문자로 연락 주라고 하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아들이나 며느리나 이러니까 서운함이 점점 쌓여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부탁할 때마다 매번 미뤄지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서운함이 커져만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걸 쭉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귀가 아예 안 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큰 소린 잘 들리니까 제가 장애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래서 보청기를 안 끼고 다니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러다 일이 커지고 말았어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정도는 들었는데 그걸 못 듣고 차에 치일 뻔한 거예요. 운전자가 저한테 욕을 하면서 지나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터질 뻔하면서도 또 내가 그걸 왜 못 들었지 싶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노인성 난청이라고 이제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청력이 약해지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력이 점점 떨어질 것 같으니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청력이 안 좋은데 여기서 더 청력이 안 좋아진다고요? 제가 지금 노인성 난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귀가 안 좋은데 그럼 전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비인도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도 받고 있는 중이라 워낙 특별하고 안 좋은 케이스긴 하죠. 혹시 모르니 이제라도 수어를 배워보는 게 어떠세요? 차 지나가는 소리도 못 들으셨잖아요. 아니 선생님, 차가 워낙 천천히 지나가서 그랬어요. 요즘 신차가 더 좋게 나오니까 소리가 작아서 몰랐거든요. 전기차는 아예 소리가 없지 않아요? 환자분이 고집 피울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괜히 수어 배우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면서 명함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명함에 무슨 센터라고 적혀 있었고 연락처랑 주소가 써 있었어요.
제가 그걸 받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식으로 궁시렁거렸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수월하뇨. 저 큰 소린 잘 들려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랑도 잘 대화하고 있잖아요. 수어 배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센터에 가서 수어 안 배우실 거면 나중에 제 탓하지 마세요. 청력이 아예 나빠진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왜 말 안 해줬냐고 화내셔도 소용없어요. 자주 다니던 병원이었고 이 의사 선생님이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서 정말 심각한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센터에 방문해봤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찝찝한 마음에 간 거였지만 수어를 배우는 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수어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성격이 참 착하셔서 마음의 문을 금방 열었는데요. 이제 수어 배우는 게 일상이 됐고 센터가 거의 사랑방이 된 것처럼 별 이야기를 다 나눴었어요. 수어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어느 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제가 가끔 소리를 못 듣는 걸 보셨는지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가끔 대화 나눠보니까 제 목소리를 못 들으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사고 나실 뻔하셨다면서요. 위험하니까 보청기를 끼고 다니시는 게 어떠세요? 아유, 그동안 보청기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무슨 보청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려고요. 불편한 거 없어서 보청기 안 껴도 돼요. 아유, 어머님, 무슨 불편할 게 없어요. 지금도 제 목소리 못 들으셔서 불편해 하시잖아요. 제가 같이 가드릴 테니까 보청기 맞춰요. 네? 선생님이 워낙 친딸처럼 진심으로 걱정하시며 잔소리를 하시니까 저도 고집을 꺾고 보청기를 끼고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손자 녀석이 제 보청기를 너무 신기해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이게 뭐야? 원래 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맨날 끼고 다니네? 소리 크게 들리는 거야? 신기하다. 나도 껴볼래. 안 돼, 이 녀석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나쁜 거야. 이거 끼면 귀 아야해. 할머니처럼 청력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끼지 말자. 싫어. 이거 낄 거야. 내놔. 왜 할머니만 끼고 나는 안 되는데? 나도 할래. 엄마, 아빠, 나도 할머니처럼 귀에 이거 할래. 손자 녀석 귀가 상할까봐 못 끼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떼를 쓰더라고요. 결국 제가 과자를 주거나 TV를 틀어서 관심을 돌렸었는데 제가 손자 녀석을 너무 어리게만 봤나 봐요. 이 녀석이 제가 준 과자를 잘 먹으면서 흥미를 잃은 척하다가 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보청기를 갖고 논 것 같았어요. 깜빡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보청기를 찾았는데 없길래 일단 볼 일이 급해져서 화장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변기에 제 보청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얼른 건진 다음 말려봤지만 고장이 나 있었어요. 손자가 이럴 동안 아들이랑 며느리는 뭐 했는지 몰라요. 애들 부부한테 보청기를 든 채 따지고 들었더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러더라고요. 이거 봐라. 효섭이가 나 몰래 보청기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다.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 변기에 빠뜨린 거 있지? 애가 이런 짓을 할 동안 뭐 하고 있었어? 혹시 니들도 잠들어 있었냐?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엄마는 왜 우리한테 그래?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보청기 가지고 왜 그래?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잘 챙기고 있지 그랬어. 그러게요. 어머님, 손자 좀 잘 봐주시지.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괜히 저희한테 화풀이하지 마시고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보고 다시 써보세요. 그동안 효섭이가 내 보청기 가지고 노는 거 방치하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 내가 뭐라 한마디 해보라고 부추겨도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럴 줄은 몰랐네. 보청기는 이미 말려봤는데 완전 먹통이 됐다. 어머님, 그게 왜 저희 탓이냐고요. 어머님이 부주의한 탓이죠. 설마 사달라는 건 아니죠? 사달라고 괜히 저희한테 뭐라 하는 것처럼 보이시네요. 아니, 자기들 힘든 거 누가 몰라요? 그냥 제 딴은 서운해서
손자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에 한 소린데 대뜸 저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아들 부부가 저한테 서운해하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남긴 재산이 있는데 제가 그걸 꽁꽁 싸매고 절대로 안 쓰고 있었어요. 애들은 돈을 버는 족족 쓰기만 하고 모을 수 없는 상태지 손자는 아직 어리지 내기는 말썽이지. 손자 대학 등록금, 결혼까지 생각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남편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거 있죠. 엄마, 아빠가 남기고 간 유산 말이야. 그거 좀 쓰자. 우리 생활비 부족하니까 조금만 도와줘. 어차피 나한테 줄 돈이잖아. 뭐? 생활비? 갑자기 이것저것 사면서 사치 부릴 때부터 알아봤다. 돈을 그렇게 펑펑 써놓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 돈은 진짜 급할 때 아니면 안 쓸 거라서 절대 안 돼. 어머님, 저희가 괜히 쓴 돈이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효섭이한테만 쓴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쓰다 보니 돈이 부족해진 건데 어쩜 이러세요? 내 거는 내 돈으로 사는데 무슨 말 하는 게야? 내가 언제 니들한테 뭐 사달라고 한 적 있니? 너희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줄 거니까 더 이상 돈 이야기 꺼내지 말아라. 지금 효섭이도 어리고 내기도 엉망인데 고작 뭐 좀 더 살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음 달에 사. 제가 이렇게 끝까지 남편이 남긴 걸 지키고 있으니까 아들이랑 며느리가 보청기 사달라고 이러는 거냐고 심술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내가 언제 보청기 사달라고 했니? 이깟 보청기 다시는 사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한테 사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손자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다가 큰 코 다친다. 엄마, 여기서 왜 효섭이 교육 이야기가 나와? 안 그래도 엄마 보청기 사줄 마음도 없었거든? 약속대로 절대 사달라고 하지 마. 알겠지? 어머님, 저번 달에 저희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할 때 한 번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머님 보청기 안 사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아들네 부부가 이렇게 민망해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잘되다는 듯이 지들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더니 손자 데리고 쓱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자식만 아니었으면 내쫓아 버리는 거였는데 너무 열받았죠. 그 뒤로 아들이랑 며느리랑 말도 잘 안 하면서 지내다가 보청기를 애들 몰래 장만해서 장롱 안에 있는 서랍장 깊은 곳에 숨겨놓았어요. 거기에는 제 물건만 있어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 안 열어봤거든요. 이대로 쭉 아들네 부부랑 냉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효섭이가 보청기 고장내서 미안해.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엄마, 그동안 많이 불편했을 텐데 보청기 맞추러 가자. 엄마 귀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겸사겸사 검사도 받아보게.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말씀대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있어서 신경이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푸시고 저희랑 병원 가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 너희들이 생각해도 그때 나한테 잘못했던 것 같지? 니들이 먼저 사과해주니까 받아주마. 안 그래도 검사 받을 때가 됐는데 니들이랑 같이 가봐야겠네. 아들네가 갑자기 이러길래 나랑 화해하려고 이러나 보다 싶어서 아들이랑 며느리를 따라갔는데요. 병원에 가서 인적사항을 적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놈이 저한테 귓속말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진료실 들어가면 아예 안 들린 척 해야 해? 그래야 지원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연기 못하겠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들놈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시키길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순간 제가 진료실로 들어갈 차례가 왔어요. 근데 이거 그냥 뛰쳐나갈 일이 아니고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제대로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진료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 이것들이 지원받으려고 저한테 귀가 아예 안 들린다고 구라를 치라고 하는 거 있죠? 세상에 이런 놈들이 어딨어요? 심지어 이 며느리는 안과 의사인데 의사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의사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었고 아들이랑 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졌죠. 그러다가 아들이랑 며느리가 의사 앞에서 쩔쩔매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아니, 엄마가 갑자기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오해하시잖아. 의사 선생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러시나 봐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나 봐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러면서 저를 끌고 진료실이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쪼르르 와서 죄송하다고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들네 모두 앞장서서 가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불러세웠더니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거기 서라.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 너네들 나랑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보려고 병원 데려온 거 아니지? 너네들 지원받으려고 이딴 짓 한 거냐? 엄마, 조용히 해. 엄마 때문에 이제 이 병원 못 오게 생겼네. 우리 계획 전부 다 어그러지고 망했다고. 우리끼리 갈 테니까 알아서 와.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게 진짜 미쳤나?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네들이 이 정도로 엄마를 무시하고 인성이 이 정도 되는 애였으면 같이 살자고 안 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역정을 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니까 아들도 놀라서는 주변 눈치를 막 보더니 이런 식으로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치매 노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집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실례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제 얼굴을 쳐다봤을 때 표정이 확 바뀌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어색하게 웃어 보여놓고 저한테는 인상을 팍 쓴 채로 이랬었는데요. 엄마가 이러면 엄마만 손해야. 지원금만 받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일을 망쳐버렸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너 지금 엄마 앞세워서 사기치려고 해놓고 뻔뻔하게 뭐라고 하는 거니? 사람들한텐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엄마한테는 이렇게 윽박질러도 되는 거야? 제가 이러니까 아들 녀석이 절 데리고 급하게 병원 밖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사람들 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리고 가서 차에 태우긴 했지만 아들이 온갖 짜증을 다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죠.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어? 엄마는 우리가 빚 갚는 동안 아빠가 남긴 재산 한 푼도 안 줬잖아. 나도 그동안 참고 있었다고. 그 돈이 엄마 돈이야? 엄연히 따지면 나랑 반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미쳤나? 참고 있던 건 나였지. 내가 빚 때문에 얹혀 살게 해줬구만. 니들이 감히 엄마한테 이래? 난 니들이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어머님, 진정하세요. 전 몰랐어요. 저도 이 사람한테 속은 거라서 제가 뭐라 할 테니까 어머니까지 나설 필요 없으세요. 이 사람 아주 묵사발 해놓을 테니까 참으세요.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말대답을 하고 앉아있어. 조용히 해. 며느리가 이래서 조용한 상태로 바로 집에 도착했거든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네들 지금 당장 나가라.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짐 들고 썩 나가버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괜히 너희들 받아줬다. 어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남편한텐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할게요. 제가 어떻게든 남편 혼낼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 너도 말로만 몰랐다는 거 아니고 아들이랑 같이 그동안 나 숨겨왔던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봐라. 아들 혼자서 이런 짓을 꾸민 거야? 네, 어머님. 전 진짜 몰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남편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나 봐요.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할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알겠다. 아들 니만 보면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며느리가 나서서 이러니까 딱 한 번만 봐줄게. 다음부턴 얄짤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서 결국 아들이 불효막심한 짓을 했는데도 쫓아내지는 못했는데요. 전 그래도 며느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와중에 저는 시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과 의사인 며느리한테 제 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었죠. 아가, 눈이 요즘 흐릿하게 보이는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청력이 안 좋은데 시력까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네. 어머님,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인공눈물 주기적으로 잘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침 인공눈물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며느리가 인공눈물을 꺼내서 주길래 그걸 써봤는데도 눈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수호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이렇게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백내장이 온 건가 싶어요. 백내장이 오면 눈이 하얗게 변한다고 하던데 선생님이 보기엔 제 눈 색깔이 변한 것 같나요? 눈이 안 좋아지셨으면 병원에 가보셔야죠. 왜 그동안 안 가셨어요? 혼자 가기 좀 그러셨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이런 거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선생님께서 이러셔서 그 당시에 바빠졌는데도 겨우 시간을 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검사 결과도 겨우 들었죠. 갑자기 왜 시간이 없었냐고요?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며느리랑 단둘이 있을 때 수다를 떨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꺼냈었거든요.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 내가 이 집을 살 때만 해도 이렇게 오를 줄은 정말 몰랐지. 그땐 그냥 적당한 가격에 우리 보금자리 마련했다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도 개발되고 집값이 생각보다 꽤 뛰었네. 정말요, 어머님? 그럼 지금 팔면 좋은 값에 팔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효섭이도 학군 좋은 동네에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군 좋은 동네라. 그래, 효섭을 위해서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안 그래도 애들 교육 문제로 몇 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하더라. 며느리 네 말대로 이사 한번 고려해보자. 이 집 팔고 남편 남긴 재산으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될 것 같다. 정말요, 어머님? 효섭이 위해서 그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 이사 가면 효섭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가끔 서운하고 무심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저를 모시고 살아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소망을 들어주기로 한 건데요.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쯤 짐이 워낙 많아서 버릴 건 버리면서 추려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맘때부터 아들 부부가 제 앞에서 저들끼리 속닥거리는 일이 잦아지는 거예요. 제가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렸죠. 아들네 부부가 저를 의식한 듯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이거 엄마가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좀 조심해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어? 아까 내가 부를 때 대답 안 한 것 같았는데 못 들은 거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까 내가 부엌에서 물어봤을 때도 어머님 반응이 없더라고. 그냥 계속 얘기해도 될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조심하자. 괜히 엄마가 들었다가 나중에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엄마 청력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나 봐.
지금도 약간 크게 말하는데 계속 짐 정리만 하시네? 이런 식으로 몇 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길래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조용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말할 때에는 더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길래 듣지 못했어요. 그 뒤로 제가 안 들린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아들이랑 며느리가 아예 대놓고 제 앞에서 은밀하게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늙으면 괜히 의심과 심술만 많아진다고 하지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룬 제가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대놓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뭘 그렇게 니들끼리 쏙닥거리고 있어? 요즘 따라 너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많아졌다? 엄마한테는 말 안 해주려고?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엄만 몰라도 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거면 엄마한테 말했겠지. 이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나 참 그렇게 당당하면 대놓고 이야기해라. 나는 너네들이 이러는 거 기분 나빠 죽겠으니까 크게 말해. 나한테 무슨 대화했는지 말해주기 싫으면 이사할 곳이나 알려주든가. 에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부부끼리만 할 만한 대화라서 그래요. 어머님이 잘 안 들린다고 일부러 작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애정 표현 그런 거고요. 이사할 곳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들네 부부가 이런 식으로 이사할 곳도 안 알려주고 그 뒤로도 계속 자기네들끼리만 대화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다가 이러는 거 있죠? 우리 거실 가서 밥 먹을까? TV 보면서 먹자. 당신 보고 싶은 프로그램 있다고 했잖아. 그거 놓치면 아까우니까 저기로 가자. 그럴까? 어머님, 저희 거실에서 TV 보면서 밥 좀 먹을게요. 어머님 밥 다 드시면 제가 치울 테니까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러면서 거실에 놓인 탁자에 앉더니 지들끼리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랑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뭐라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분명히 기분 나쁜 티를 냈는데도 쥐들끼리만 대화하니까 저를 바보로 아는 것 같았어요. 대화가 좀 길어지길래 무슨 말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져서 안방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슬쩍 안방에 있는 장롱으로 갔는데요. 장롱 속 서랍에 숨겨둔 보청기를 몰래 끼고 다시 식탁에 앉아서 들어봤죠. 제가 머리가 긴 편이라서 보청기를 껴도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빨리 이사가서 노인네랑 좀 떨어져 지냈으면 좋겠다. 같이 살면서 눈치 보이고 잔소리 엄청 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집 팔면 다시 병원 개원부터 하자. 하여간 우리 엄마 고집 참 세. 우리가 빚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아빠 재산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집까지 팔았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만 쓰려고 그래? 여보, 내가 그래서 병원 세우기 좋은 위치까지 알아놨어. 병원 망해서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어머님은 도와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나? 솔직히 이 정도면 남이나 다름없지 않아? 우리가 눈치 보인다고 어머님 돌봐드린 게 너무 아깝다. 우리 여보만 고생했지. 우리 엄마 조만간 볼일 없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차피 저 노인네 눈도 곧 안 보이게 될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참아. 아이고 지긋지긋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꼴에 부모라고 대접받으려고 아휴 진짜 누리려고 하고. 안 그래도 어머님이 얼마 전에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했었잖아. 내가 왜 그러나 논문을 좀 뒤져봤거든? 당신이 예전에 말해줘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삼출성 중이염을 앓았다며? 그런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혈관 염증이나 전신적인 면역 반응으로 시신경 손상이 된 걸 수도 있는데 일부러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거든.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가면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여서 우리 찾기도 힘들 거야.
제발 그러면 좋겠다. 안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사갈 주소도 안 알려줬고 연락처도 바꿔버릴 거니까 걱정 없어. 그럼니 조만간 영영 못 보게 되겠네. 어머님이 내 말만 믿으면 아마도 조만간 장님 될 거야. 내가 어머님한테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시력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확실하게 없다고 해놨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제가 저 혼자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검사 결과를 들어보니 며느리 말대로 제 눈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랑 아들은 제가 아픈데도 저한테 뜯어먹을 것만 생각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죠. 아들 귀에 들어가면 또 지원금 받자고 발광할까봐 며느리한테도 병원 갔다는 말을 안 했던 건데 말 안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가 아들이랑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순간 밥 먹던 숟가락을 슬쩍 놓고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급하게 챙겼는데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안방 쪽으로 통하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정확히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전 순간 애들이 너무 무서워졌고 애들과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공포스러웠어요. 현관으로 나가면 될 테지만 그러려면 애들이 아직 밥 먹고 있는 거실을 지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애들을 마주치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이 2층인데 발 디딜 수 있는 난간까지 있어서 별로 위험하지 않았고 몰래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왔는데 배신감과 두려움이 크게 느껴지면서 막상 갈 곳이 없으니 인생을 헛살았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하염없이 걸으며 핸드폰 전화 기록부만 살펴봤는데 마음 편하게 연락할 곳이 없었어요. 그나마 눈에 들어왔던 게 수어 선생님이라서 결국 전화라고 말았죠. 다행히 선생님이 바로 전화를 받으셔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는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울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세요? 선생님, 지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을 나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침착하게 계세요. 저 지금 동네에 있는 공원 근처에 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 몰래 빠져나와서 그냥 걷고 있어요. 선생님, 제발 빨리 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공원 근처에 계세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30분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도 손이 계속 떨리고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오신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긴 했지만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죠. 약속대로 30분 뒤에 선생님의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 다가오자 선생님이 급하게 내리시면서 이러셨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웠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속였어요. 제가 잘 안 들리는 줄 알고 너무 잔인한 말을 했어요. 도망치고 싶어서 그냥 나와버렸는데. 어머님, 너무 놀라셨죠? 괜찮아요. 이제 제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장님이 되도록 방치해놨단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를 버리겠다는 말까지 해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선생님이 왜 울려고 하세요? 선생님이야말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까지 너무 서럽게 우실 줄은 몰랐네요. 설마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가... 사실 이럴 줄 알았어요. 노인 괴롭힘 사건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분이 안과 의사인데 맨날 눈이 안 보인다고 하지. 손자가 보청기를 망가뜨렸는데 아들이랑 며느리답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도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눈이 좀 침침해졌다고 했는데 맨날 혼자서 센터를 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들이나 며느리랑 같이 오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불편해서 저 혼자 다니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그랬는데도 선생님이 제가 걱정되는지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센터에 처음 왔을 때 제 증상이나 인적사항 같은 걸 전부 다 적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호자 연락처도 적었어서 선생님이 아들한테 연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양정옥 씨 아드님 되시죠? 여기 센터에서 수어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어머님이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혼자 다니셔도 되시나요? 어머님 좀 모시고 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 센터요? 엄마가 수어 배우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 말하는 건가?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가라 하는 거냐고요. 나는 뭐 노는 줄 아나. 그렇게 걱정되면 선생님께서 우리 엄마 모시고 가고 데려다 주든가요.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당혹스러워하는 사이 아들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 뒤부터 선생님이 우리 집 상황을 의심했대요. 게다가 제가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여서 자주 부딪히다 보니 몸에 자잘한 상처들이 생겼는데 치료를 안 해서 걱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연고랑 데일밴드를 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어머님, 청력이랑 시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지셔서 다치는 부위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들이랑 며느리분이 안 챙겨주세요? 그것들이 저를 신경이나 써주겠어요. 그것들이 돈 버느라 어찌나 바쁘고 예민한지. 전 진작에 그것들한테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선생님의 의심이 더욱 짙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본인 엄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가 예전에 아빠한테 손찌검을 당하고 욕을 들으면서도 밖에서는 잘해주니까 행복한 척 연기를 했었대요. 선생님이 이혼해라 도망가라고 해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빈 껍데기처럼 사시다가 말기 암에 걸려서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늘 덤덤한 척 살던 답답한 엄마랑 제가 너무 닮아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제발 저만큼은 엄마 같은 끔찍한 만류를 겪지 않았으면 해서 오지랖인 건 알지만 제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었대요.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보니까 진짜로 못 보던 펜이 있었고 선생님께서 이게 녹음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들어보니까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고려장이라고 알아? 저렇게 나이 들고 아프면 자식한테 민폐야. 그래서 우리 엄마 고려장 시키고 싶은 마음뿐이다. 다른 집 부모들은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난린데 우리 엄마는 왜 저러나 몰라. 솔직히 자식이 빚 때문에 집까지 팔았으면 돈이라도 몇 푼 쥐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어디 산속에 버리고 가도 엄마는 할 말 없을걸? 아들이 이런 불효자식이었다니 충격을 받아서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게다가 며느리까지 나서서 사이코같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차하면 어머님한테 장애 있는 거 핑계대면서 시설 강제로 집어넣어버리자. 어차피 주소랑 연락처도 모르시잖아. 게다가 시설에 넣으면 마음대로 못 나오니까 딱 좋을 것 같은데? 전 쇼크를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우시면서 저를 붙잡고 이렇게 걱정했었는데요. 우리 엄마도 이랬어요. 엄마도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고요.
제가 그렇게 도망가라고 했는데 가족이라고 제 아빠라고 그렇게 감싸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제발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처럼 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제야 저도 안심이 됐는지 온몸에 힘이 쭉 풀리더니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막 나고 목소리도 막 크게 나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아들 부부에게는 공포를 느끼고 베란다로 도망쳐 놓고는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호 선생님한테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서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 주변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제가 사라진 걸 알고 뒤늦게 아들 부부가 저한테 연락을 했었는데요. 제가 전화를 받기 거부하자 수호 선생님이 스피커폰으로 대신 받아줬어요. 여보세요? 아드님, 저 센터에서 수어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어머니께 대충 상황 전달 들어서 지금 같이 있거든요. 지금 어머님이 전화를 받기 어려우신 상태예요. 아니, 그 노인네는 왜 갑자기 베란다로 나간 거래요? 우리 엄마 치매 아니에요? 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게다가 우리 전화는 왜 안 받는데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제가 제 집으로 모시고 가서 달래드려 볼게요. 다음날 모셔다 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요? 엄마가 뭐라 했든 간에 믿지 마세요. 창문으로 빠져나갔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치매 같으니까 믿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다시 데려오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아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는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땐 더 받을 충격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 아들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한테 했던 말들과 저를 속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수어 선생님이 저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줬죠.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접수를 하고 경찰관과 대면하게 됐는데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고 했고 저를 버리려고 했어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걸 알고 절 시설에 가두고 재산을 챙기려는 계획을 듣게 됐거든요.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으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녹음기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녹음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제 아들이랑 며느리가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전부터 은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경찰이 녹음기를 받아들고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차분하게 녹음 내용을 듣기 시작했어요. 경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정지 버튼을 누르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랬죠. 녹음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내용 외에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동안 귀가 잘 안 들리고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안과 의사인데도 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어요. 일부러 저를 장님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속였거든요. 경찰관님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때 수어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려고 이런 식으로 나섰었는데요. 경찰관님, 저도 이 상황에 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수어를 가르쳐주면서 몇 달 동안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걸 봤어요. 며느리분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아드님까지도 어머님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드님과 며느리께서 어머님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그 외 다른 문제로 어머님을 힘들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들이 계속 남편이 남긴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제가 그 돈을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젠 저를 버리고 그 돈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저희가 이 녹음 내용과 어머님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머님을 보호해 드릴 테니 안심하시고 그 집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안전한 데에 계세요. 이렇게 선생님 덕분에 이 녹음본으로 아들네 부부를 신고했거든요. 제가 신고하면서도 녹음본도 드렸기에 경찰이 녹음 내용도 알고 있었잖아요. 경찰 쪽에서 계획범죄고 의사임에도 의도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고 큰 위험을 초래한 거라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경찰 말대로 며느리한테 엄청난 처벌이 내려졌어요. 며느리의 의사 면허가 3개월간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러면 벌이가 끊기는 것은 물론 당장 개원을 하겠다는 부푼 꿈도 이룰 수 없게 된 거죠. 애초에 저를 버리고 나서 제 재산을 다 챙긴 다음에 그 돈으로 개원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면허 정지 기간이 짧긴 했지만 의사들 사이에서 특히 안과 의사는 흔하지 않아서 소문이 빠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며느리가 쫄딱 망하게 된 거죠. 그 뒤로 전 제 집을 판 돈으로 새 집으로 이사가서 혼자서 잘 살고 있어요. 이사를 간 뒤에 센터랑 더 가까워져서 수어 선생님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눈 수술 잘하는 병원도 알려줘서 수술도 받아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귀는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껴야 했지만 눈이라도 나아진 게 어디예요? 청력이 언제 더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수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선생님은 물론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중이에요.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줬던 남편을 잃고 청력도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는 것이 공포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큰 수술을 받았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세상이 좋아지더라고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좋은 마음을 갖고 괜한 고집 부리지 않으면서 세월을 느껴볼까 해요. 아들네 부부가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간 주소도 안 알려주니까 이것들을 연락을 하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아들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구겨진 종이는 아무리 애써도 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나쁜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아들이랑 며느리처럼 염치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손절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